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입니다. 오늘은 세종, 대전 등 충청권 부동산 주간 동향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의 주간 동향 소식은 세종, 대전 지역의 인터넷 신문과 주요 일간지의 기사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대전 등 충청권 부동산 주간 동향 소식의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세종시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작년 4분기 3.6% 껑충에서 한국경제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전국구 청약 가능,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4달 2일 1순위 청약,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세 번째는 행복청, 아트센터 등 공공건축물 6곳 올해 준공 예정에서 세종의 소리 소식이고요. 네 번째는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일대 국회타운 조성해서 연합뉴스 소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세종시 내부 순환 보조 BRT B5번 운행 개시 안내에서 세종 도시교통공사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세종 호수공원 시 출범 후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해서 역시 연합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작년 4분기 3.6% 껑충해서 한국경제 소식인데요. 지난해 4분기 세종시와 지방광역시 땅값이 행정수도 이전과 개발 호재 덕분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3분기에 비해서 0.01포인트 높은 0.96을 기록했다는 발표 내용인데요.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0.05포인트 감소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전체로는 3.62% 올라서 2019년 3.92%보다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었네요. 하지만 수도권 땅값 상승률은 1.08%로 3분기 비해서 소폭 둔화됐고요.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2, 오름폭이 경기, 인천에 보다 높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은 3분기에 0.70에서 4분기 0.78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세종이 3.6%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네요. 이어서 이제 부산이 1.24, 대전이 1.21, 광주가 1.04, 대구가 0.98 등으로 4개 광역 시도가 이제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도는 마이너스 0.16%로 유일하게 내린 곳인데 제주 2공항 추진 진척이 잘 안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앞서 설명한 대로 세종시가 3.6%로 가장 높이 나타나 있고요. 기타 광역시도 1% 이상 오른 데가 많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구 청약 가능,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4달 2일 1순위 청약에서 매일경제신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 지역은 전국구 지역 청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가 이제 다음 달 2일 1일이죠. 2월 1일 이전 기관과 일반인 대상 특별 공급 분양 청약이 시작이 되고요. 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6-3 생활권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H2 블록의 아파트가 이제 770가구와 오피스텔이 130실 분양되고요. H3 블록에는 아파트가 580가구, 오피스텔이 87실이 분양이 됩니다. 일반 분양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H2 블록은 전체 770가구 중에서 211가구가 분양되고요. H3 블록에는 580가구 중에서 165가구가 일반 분양이 됩니다.
또 참고사항이지만 그 3.3 제곱미터당 그 평균 분양가는 H2 블록에는 1281만원, H3 블록에는 1309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중도금 40% 이자 후불제 대출이 가능하고요. 시공은 금호산업과 신동아건설이 맡고 있네요. 1순위 청약은 특공 이튿날인 2월 2일에 받는데요. 당첨자 발표는 2월 9일이고요. 계약은 22일부터 26일까지 체결한다고 합니다. 중복 청약은 2개 블록의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4년간이며 입주는 2024년 1월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 관계자 말에 따르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데 그 정부 기관 이전과 국회의사당의 예산안 확정으로 인해서 그 전국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같은 블록의 경우 특공과 일반 모두 청약이 가능해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청, 아트센터 등 공공건축물 6곳 올해 준공 예정 세종의 소리 소식인데요. 그 행복청은 올해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과 아트센터 등 공공건축물 6곳을 건립 사업을 완료한다고 27일 밝혔는데, 그 행복청은 정부 세종청사에 부족한 문화, 체육,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복합 편의시설 건립공사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은 2014년부터 총 1289억 원을 투입해서 어진동에 지상 2층, 지하 2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에 이제 시작이 들어가는데, 그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은 행복도시 최초로 돔 구조로 설계 시공됐다고 합니다. 실내 이제 수영장과 실내 풋살장, 다목적 스포츠실 등 생활체육 시설과 이벤트 마당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지역 주민과 공동 이용 시설로 개정해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부족한 주차 공간이 확보돼서 주민과 방문객의 편리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 아울러서 오페라, 뮤지컬 등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아트센터도 올 5월에 준공해서 연말에 개관한다고 합니다.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057억 원을 투입해서 나성동 그 부지에 1만 6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아트센터는 1,071석의 대공연장과 연습실, 야외 쉼터, 갤러리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6월에는 그 방곡동과 그 해밀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됩니다. 그 입주 당시에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던 방곡동, 해밀동 주민들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행정, 문화, 복지, 체육 등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의를 증진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 방곡동 복헌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395억 원을 들였는데요. 방곡동 4-2 생활권에 연면적 12,000여 제곱미터의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해밀동 복헌도 역시 409억 원을 투입해서 해밀동 6-4 생활권에 연면적 12,000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5월과 8월에는 세종세무서와 남부경찰서 청사가 이제 준공되는데요. 기존의 민간 건물 임대로 들어가 있던 그 세종세무서와 남부경찰서가 이제 재집을 갖게 됐는데, 그 시민의 납세와 치안 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세종세무서는 총 305억 원을 투입해서 보람동 시청 옆인데요. 그 연면적 1만 2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금 한창 건립 중에 있고요. 남부경찰서 역시 시청 옆에 있는데
도남동 그 부지에 연면적 9,500여 제곱미터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공공건축물이 그 완공이 되면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더욱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번째로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일대 국회타운 조성에서 연합뉴스 소식인데요. 그 시에 따르면 26일 그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행정수도 의상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네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국회 회관과 관련한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하나의 국회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네요. 토지 이용 계획을 개편하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성장에 따라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 관리 방안도 재정비하는데요. 신도심 주변에 있는 연서면, 연동면, 연기면, 장군면, 부강면, 금남면 등 그 6개 면에 90여 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성장관리 방안을 개편해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오는 9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5-1 생활권이 되겠죠. 시범도시 조성을 이제 주도할 특수목적법인 SBC를 출범해서 스마트 교차로, 자율주행 셔틀,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스마트 주차 등 그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마트 시티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행복청과 그 LH로부터 인수하는 반곡동, 해밀동, 복험도 같이 이제 그 학동 시민들의 합동 점검을 통해서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내용이고요. 북세종, 전의면, 장군면, 소정면 등 4개 지구에 354억 원을 투입해서 농촌 거점을 육성하고 주거 환경도 개선한다는 내용인데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기대되네요. 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3단계가 이제 시작된다며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신도심과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째로 세종시 내부 순환 보조 BRT B5번 운행 개시 안내인데요. 세종 도시교통공사 내용을 참고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월 5일부터 시범 운행이 이제 되는데요. 노선 번호는 B5번이고요. 그 운행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5분부터 저녁 10시 55분까지 하루에 30회 운행된다고 합니다. 고운동 방향으로 15번, 시청 방향으로 15번을 운행되는데 운행 노선은 세종 버스터미널, 고운뜰공원, 세종 충남대병원, 세종시청, 세종 버스터미널로 이어지는 26km가 되겠습니다. 배차 간격은 그 20분간 간격으로 운행이 되는데 그 왼쪽의 그림은 이렇게 운행이 된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B5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6번째, 세종 호수공원 시 출범 후 첫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해서 연합뉴스 소식인데요. 그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곳을 2년 내에 한 번씩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한국관광 100선에 지역 관광지가 그 선정된 것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그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중앙공원,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보행교까지 포함됐다고 하네요. 세종 호수공원 내는 잘 아시다시피 축제섬, 무대섬, 물놀이섬, 물꽃섬, 습지섬 등 다양한 테마의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고요. 도심 내 설치된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로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박물관 단지, 세종중앙공원 2단계 사업 등 관광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관련 동향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세종 늘 새로운 부동산의 유승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